편집하는 거 핸드폰에서 잘 돌아가냐고. 그냥 저 휴대폰에다가 업로드하면 그냥 바로 들어와. 바로 들어오는데 편집이 잘 되냐고. 편집은 뭐 자르기 붙이기 이거 뭐 렌더링은. 금방 되던데.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달리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단양을 갈 건데요. 뭐 단양에 특별하게 뭐 볼 게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단양 시내 그냥 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오다가 커피 한잔 하고, 예, 그 정도 생각하고 갑니다. 단양이 원래 좀 저한테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라서 오토바이를 처음 배웠을 때 처음으로 투어 간 데가 단양이에요. 그때는 가기가 되게 쉽지 않았죠. 청주에서 출발해서 증평으로 해서 괴산으로 해서 단양을 갔었는데요. 지금은 도로가 좀 많이 바뀌었죠. 청주에서 미원으로 해서 괴산을 넘어가는데, 청주에서 괴산까지 가는 길에도 터널이 하나 생겼고, 괴산서 단양까지 가기 전에 이제 그 수안보 가는 길하고 만나는 곳도 터널이 한 군데 생겨서 지금은 가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 시야가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앞에 보조 스크린을 하나 설치를 했어요. 설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윈드실드 높이가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달리면은 제 얼굴 쪽으로 이렇게 스크린 바람이 들어오거든요. 딱 코 있는 데로 들어와요. 그래서 마이크를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 녹음에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섞여요.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 좀 개선해 볼까 싶어서. 달리는데 저 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녹음하고 영상 촬영하는데 좀 방해가 돼서 스크린 하나 달았습니다. 뭐 되게 비쌀 줄 알았는데, 이게 정품은 제가 알기로는 한 거의 10만원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19,000 몇백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송비 2,500원, 2만원 넘을 줄 알았더니 결제했더니, 결제하면서 아마 포인트가 누적된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2,000원 까져갖고 17,700원인가 아마 샀습니다. 없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하나 달아봤는데 조금 삐딱하게 달린 것도 같고. 저희들이 오토바이 타고 투어를 하는 목적은 아마 80% 정도는 그냥 달리는 거고요. 10% 정도가 관광이고 10%가 먹는 겁니다. 네, 딴 분들은 대부분 관광 쪽에 이제 많이, 관광하고 먹는 거에 많이 좀 치중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달리는 게 목적입니다. 달리는 게. 그래서 해마다 달리는 코스를 친구하고 뭐 한 1, 2주 전에 이제 코스를 이제 짜는데, 거의 뭐 갔던데 또 가고 갔던데 또 가고 그러는 경우가 좀 많죠. 그리고 계절별로 좀 달리는 코스가 좀 정해져 있어요. 봄에는 어디, 뭐 여름에는 잘 안 타니까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는 어디, 가을에는 어디,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 정해진 코스를 달리면서 계절이 바뀌면서 이제 그 자연의 변화를 눈을 보는 게 주된 라이딩 목적입니다. 기존 달리던 길에서 이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코스를 계획을 합니다. 그래야지 대비 못한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처음 가는 코스 가면은 어리버리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단양 시장을 한번 돌아볼 계획인데, 원래 단양 시장이 1일 6일이 원래 5일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장은 아니고요. 장날 가시면은 주차할 자리도 없고요. 너무 힘들어요. 장날이 아닌 날이라서 오늘 가고요. 가서 마늘순대국밥 한 그릇 먹고 오면서 악어섬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복귀할 예정입니다. 거리는 한 350km, 400km 조금 안 됩니다.
통상은 카페 산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거기 사람도 너무 많고 뭐 볼 거는 맨날 똑같은데 카페 산은 안 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중간 가면서 길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터널 지나고 있는데 여기도 저 산 위로 꼬부랑꼬부랑 이렇게 산길을 조금 넘어가야 되는 길인데 터널이 작년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터널 때문에 10분은 빨라졌죠. 앞에 보이는 저수지가 문광저수지입니다. 가을에 그 단풍으로 유명한 문광지인데 괴산이 지금 학생중앙군사학교하고 중부대학교가 지금 들어와서 조금 동네가 활성화 될까 싶었는데 영향이 없는지 별로 이렇게 뭐 동네가 활성화됐다 그런 느낌이 별로 없네요. 뭐 전방 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대가 해체되고 재편하는 바람에 이제 없어진 부대들이 많죠. 그런 부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무지하게 크다고 그러는데 아마 화천이나 저쪽 사창리 뭐 이런데 6단지 이런데는 영향 클 겁니다. 철원 이런데 영향이 클 텐데 그 병들 나와갖고 외박하고 막 그러는 거가 그 무시 못할 영향력이거든요. 저 있을 때만 해도 포천 같은 경우에 주중에는 여관비가 25,000원, 3만원 이렇게 하다가 90년대 얘기입니다. 90년대 초 주말 되면 10만원씩 받았어요. 군인들이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데 좀 그걸 상대로 장사를 한다는 게 좀 저는 좋게 보이진 않아요. 괴산도 읍내라고 들어가면은 신호도 있고 뭐하고 또 빠져나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냥 이렇게 순환도로 다닙니다. 투어 다니시는 분들은 이 길을 많이 오죠. 많이 달리시는데 음성서 이화량 쪽으로 넘어가는 길은 이 길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 길로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원대학교 지나고 그러는데 신호도가 없는 고속도로예요. 괴산 주변에 월계리탕 뿐만 아니고 얘가 의외로 구경할 게 좀 많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관광으로는 괴산을 많이 안 와서 그렇지 요 주변에 쌍곡 계곡이라든가 뭐 계곡 저수지 이런 것들이 은근히 많아서 볼 게 많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괴산호 주변으로 괴산호가 아마 남한 쪽에 세워진 수력발전소 중에서 아마 1호가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굉장히 수력발전소가 오래됐죠. 그래서 거기 유람선도 지금 다니고 있고 거기 또 유명한 짤이죠. 치기라고. 안 싫어? 아직은 일러. 나도 손 시려운데 지금 터널 지나서 좀 쉬었다 갈까? 여기 괴산 IC 들어가기 직전에 터널인데요. 저 산을 넘어갔죠. 예전에 터널 있기 전에 요 도로로 해서 이게 꼬불꼬불했어요. 터널이 몇 년 전에 뚫려서 여기도 편안하게 지나가요. 괴산이 척박하긴 척박해요. 거의 강원도급이에요. 밭에 보면은 여기가 돌이 되게 많아요. 돌이 되게 많아갖고 농사짓기가 쉽지 않은 동네예요. 추워서 따뜻한 햇빛 쬐는 데서 한 30분간 노가리 풀었더니 따뜻해졌습니다. 여기 괴산에 IC거든요. 지금 친구하고 얘기한 게 군대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희 군대 생활할 때 90년대만 해도 저 친구는 2000년대 초반까지 했고요. 그때만 해도 고생들 많이 했죠. 고생도 많이 하고 춥고 배고프고 진짜
아이고, 지금 군대에 비하면은 훨씬 더 고생스러웠는데, 그렇다고 지금 군대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자유분방에 바깥에 살던 친구들이 그 감옥 같은 울타리 안에 가두는 거 아니에요. 그 심리적 압박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체적 자유라든가 뭐 여러모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자유스러운 학교에서도 왕따가 있고 막 그런데 그런 데서 진짜 왕따 당하고 그러면은 환장하는 거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고. 왜 그러냐면은 간부들은 병하고 두뇌 구조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부대를 운영 유지해야 되는 목표가 있고, 병들은 시간을 때우는 게 목표잖아요. 그 사이를 간부들이 잘 메꿔줘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지 못한 간부들이 많거든요. 자기 지급 문제, 뭐 장기 문제, 여러 가지 등 그러다 보니까 병들하고 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바글바글 끓여요. 어우, 기민이네. 오면서 무지하게 떠들었는데 영상 녹화 에러가 나가지고 찍혔는지 모르겠네요. 친구하고도 지금 밥 먹으면서 주말에 한번 왔었더니 난리가 나가지고 주차할 데도 없어서 무지하게 고생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관광지는 주말에 오는 게 아닙니다. 평일날 와야지. 날라라니 사람도 없고, 지금 평일인데도 저희가 마지막 한 자리를 차고 들어갔는데 그 뒤부터는 기다려야 합니다. 놀러 왔는데 주차할 데 없어서 여기저기 헤매고, 밥 먹으러 가서도 줄 서고, 아유, 저희는 못해요. 성질이 급한 걸 떠나서 굳이 뭐 좋은 대접 받는 것도 아니고, 관광지는 그러면 안 갑니다. 얼마나 여유 있어요? 국밥 한 그릇 딱 먹고, 뭐 국밥은 동네에서 먹는 거나 뭐 준비 없는데, 순대에 조금 마늘이 좀 더 들어가서 끄트머리 이렇게 씹으면은 마늘 익으면은 달달한 맛 있잖아요. 그게 조금 이렇게 올라오긴 하는데 막 그닥 특별한 건 없어요. 네. 특이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지, 특별한 맛이 있겠어요? 마늘 더 넣는다 그래서. 한국 사람 음식에 뭐 기본 마늘 2숟가락 넣고 시작하는데, 복귀하는 길은 적성산 쪽으로 갈 겁니다. 그 스카이워크 있는 쪽으로 해서 이기동 굴 뭐 있고 그런데 그쪽으로 돌아서 들어가겠습니다. 밥 먹고 나는 뜨거운 게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막 등이 뜨겁네요. 햇빛이 찌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등대기가 따뜻합니다. 배도 부르고요. 행복지수 100입니다. 100. 저희들은 유명한 집을 간혹 가겠는데, 그 동네 대표 음식점을 가급적이면 가려고 노력을 해요. 하는데 딱 가봐갖고 너무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바로 포기합니다. 일단은 10점 만점에 사람 많아서 줄 서면은 5점 깎고 시작합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그 면에서는 저 친구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바로 돌아서는 거에 대해서 저 친구도 불만이 없어요. 저 앞에 스카이워크가 보이죠? 지금 안개가 살짝, 안개라기보다도 미세먼지가 깔려서 가까이는 안 보이는데, 저 밑으로 도로가, 사실 저 지하로 도로가 있거든요. 옛날에 철길이, 지금 저쪽 아치교 있는 데가 철길인데요, 저건 1980 몇 년도에 옮긴 겁니다. 원래는 단양선이 충북선에서 제천서 영동으로 내려가는 길이죠. 영주로 내려가는 길인데, 저 건너편이 원래 철길이었었어요. 그래갖고 그 철길 자리에 터널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차가 통행하게끔 포장을 해놔서 이기 터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단양 이 전체가 다 신도시입니다. 원래는 여기 수몰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단양역 앞이 옛날에 단양읍이었었어요. 네, 만천하 스카이워크네요, 이름이.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여기 차를 대시면은 저 스카이워크 꼭대기까지 그 뭐라 그러나요? 셔틀버스가 운행을 해요. 중간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꼭대기까지는 안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옛날 기차 터널이에요. 빨간불이죠. 네,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저거 안 지키자면 가운데서 한 대 후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알록달록하게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조명도 만들고 그래서 유명해졌죠, 갑작스레. 길을 따서 한 2km 정도 내려가면 바로 또 이끼 터널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비가 안 와서 이끼가 아마 전혀 없을 겁니다. 그냥 장마철에만 잠깐 이끼가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 올라가는 스카이워크 올라가는 데죠. 뒤쪽이 스카이워크고요. 고등학교 때 단양 출신에 있었는데 적성면 한다 그러니까 촌놈이라고 무지하게 놀렸던 기억나는데 걔는 왜 제천고등학교를 안 가고 청주로 와가지고. 네, 요 밑에가 지금 옛날에 단양 읍내가 있었던 데입니다. 수몰 돼가지고 지금은 다 저 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단양읍에서 원래는 충주까지 유람선이 운행을 하거든요, 만수위 때는. 근데 지금은 만수위가 아니고 물이 없어서 단양읍내까지는 운영을 못하고요. 저기 장군봉인가요? 거기까지만 운영을 할 겁니다, 유람선은. 그리고 단양읍내에서는 도담산봉을 돌아오는 유람선이 운행을 해요.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거기 보면은 중간에 그 저희가 수중보가 있어요. 그래갖고 수중보로 물을 막아서 단양 읍내 쪽에도 물이 확보가 되게 해서 도담산봉까지만 왔다 갔다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끼가 일로 없죠. 이게 거의 뭐 사진상에 보면은 막 파랗게 보이는데요, 장마철에 한시적으로 잠깐 그렇고요. 때마다 와봐야 봄 가을에는 저래요. 도로가 좁고 꼬불꼬불해서 좀 다니는데 좀 그래요. 저 안으로 들어가면은 조그만 마을도 하나 있는데 어우, 여기는 아직도 얼음이 있네요. 주말에 오시면 차량통이 거의 안 될 정도로 차량 비행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맞은편 직진하는 도로로 쭉 가면은 청풍유원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내려가다가 저 앞에 마을에서 도로가 끊겨요. 그거 좀 아쉽더라고요. 여기 좌회전하면은 문경 쪽으로 다니면 뭐 상서람, 하서람 뭐 이런 것들 있는 그런 동네예요. 여기 가을 드라이브 하기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문경 이화령 쪽으로 나오는데 풍경이 상당히 좋아서 드라이브 하기 좋아요. 근데 다시 도로가 되게 좁아요. 중간중간 지금은 포장이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스팔트가 아니고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좁은 단점이 좀 있습니다. 가을에 단풍 때 가시면 정말 이쁩니다. 양쪽 계곡도 이쁘고요. 예전에 물이 마르면은 여기까지 다 말랐었거든요. 바닥이 흔히 들여다볼 정도로. 왜냐면 저기 지금 시멘트 쳐놓은 데가 수중보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도로입니다. 옛날에 여기 90년대 시멘트 포장길이었을 때부터 다녔었는데 되게 좋아하는 도로 중에 하나예요. 경치가 이렇게 좋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도로가 몇 개가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저는 단양을 평상시에도 이렇게 많이 왔었어요. 저렇게 이뻐요. 유난히 이 도로를 되게 좋아합니다. 속도를 내고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얼마나 이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색깔이 매일 다르거든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장현아로까지밖에 안 옵니다. 유람선이. 장현아로에서 이쪽 쌈뽕계곡 쪽으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쪽에 뭐 제비봉 탐방로 뭐 이렇게 있는데 안 가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은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그쪽으로 산으로 아마 등산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여기도 계곡에 얼음이 있네 아직도. 여유있게 가다가 이렇게 전망대 있으면은 차 세워놓고 커피도 한잔하고 가고 그러면 그보다 더 즐거운 여행이 어딨어요. 대부분 일에 치여서 여행을 하더라도 일정 딱 짜갖고 빡빡하게 오늘은 뭐하고 내일은 뭐하고 호텔은 어디 예약하고 막 그러는 것보다 시간이 널널해서 한 일주일 정도 뭐 한 달 정도 여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지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가는 거죠. 무작정. 요즘에 TV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유튜버들 모아갖고 블루마블 게임하듯이 주사위 던져갖고 어디 가는 거. 그렇게 여행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행을 저도 가족들하고 가게 되면은 일정을 짜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을 짜는데 혼자 나가게 되면 일정을 안 짭니다. 왜 그러냐면은 머릿속에 오늘은 어디 가고 내일은 어디 가고 막 이래 버리면은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꼭 무리를 해요. 이렇게 국도 이렇게 달리다가 경치 좋은 정자 있으면은 서서 커피 한 잔도 하고 담배 한 잔 피고 이렇게 구경거리 있으면 이거 뭐 하는 데인가 내려가 보기도 하고. 커피숍이 여기가 리모델링을 해서 재오픈을 했습니다. 야외에서도 먹기 좋고요. 그래서 바로 옵니다. 냉온. 온. 인테리어가 많이 바뀌었네요. 카시피까지 제작한 거예요? 청주에 있나? 밑에는 모르겠고 위에는 케이스 오디오 있고 파워앰프하고 프리앰프는 34V 7270 음악은 인터넷 34V 7270이 저하고는 음악 컬러가 안 맞아서 몇 달 됐다가 버리는데 부족이 하나. 저게 악어긴 한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악어는 이 능선이 악어였다고.